SVB발 금융불안 확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간 변동성뿐만 아니라 일중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환경인데요. 이럴 때 또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획 특집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이슈와 그리고 종목별로도 접근을 좀 해보고요. 사실 SVB 때문에 조금 묻힌 이슈, GPT 이슈까지 쭉 한번 끌어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S스탁 안동우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30선에 근접할 정도로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올라갈수록 시장의 불안함, 이런 것들은 좀 커지기 마련이죠. 네. 이런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는 변수들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빅스 지수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과거 대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금리인데요.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뭐 SVB 뭐 쇼크도 왔고 지금 은행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VB 그 사태 때 보시면은 금리 역전 현상 이 부분이 급격하게 이제 그 확대되다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념물의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결국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던 것 첫 번째 단초는 이념물이 좀 자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념물이 좀 많이 내려오긴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뭐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념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인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이고요. 과거의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게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거에 대한 뭐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념물에 대한 추이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라리 조금 안정적인 움직임이 낫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념물 국채 금리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S&P 500 지수 현재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 2008년과 비교해서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에 그 하락 추세의 상단을 살짝 돌파했다가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불트랩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MACD 자체가 음수에서 여기서는 좀 하향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S&P 500 현재의 모습은 그나마 지금 어제 조금 빠져서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 그 근처에 다다라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여기가 지금 하락 돌파하는 MACD 자체 보조지표가 하락 돌파하는 모습이라서 여기서 만약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조금 더 폭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뭐 최대한 옆으로 조정을 좀 보이면서 하락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가장 양호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그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연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25bp나 뭐 동결까지도 이야기하니까 일단 그런 거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타이틀 자체가 조금 불안하네요. 현재 S&P 500 지수가 2008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추세를 이탈하는 뭐 큰 음봉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을 놓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나마 또 희망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나스닥이 그래도 잘 버티거든요. 네. 간밤에도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나스닥은 S&P보다는 좀 더 양호한 다행이네요. 그래프의 모습인데요. 예. 네, 지금 그래프 자체도 조금 여유가 좀 있고 보조 지표도 지금 MACD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크로스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데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 종목들의 그 선방이 지수가 버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빅테크주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빅테크가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최근에 빅테크주들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최근 뭐 전체 시장의 어떤 모습은 애플이 떠받치고 있다는 뭐 그런 우스갯농담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군요. 애플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네. 그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최근 빅테크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5년 천장형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거의 하락의 마무리가 아닌가 이런 패턴이 마무리가 되면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주식 중에서도 안정적이지 않은 주식들을 좀 처분을 하면서 예. 상대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포트가 재정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 환경입니다만 굳이 한 가지 변수만을 일단 꼽자면 이념물 국채금리 움직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S&P 500은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지만 나스닥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 역시나 빅테크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주들이 시장을 계속 떠받쳐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금융주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 반대로 또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거 어떤 분들은 좀 기회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금융주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역은행 금융주들, 은행들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예. 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또 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은행주는 잠깐 피해가야 된다는 생각은 맞겠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만약 낙폭 과대를 좀 노리신다면 뭐 지역은행 ETF를 지금 보시면 RSI가 너무 이제 낮은 상태니까 예. 여기에서 반등을 뭐 노리셔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위험이 노출된 그런 지역 은행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고요. 은행주가 위험하다는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위험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 번지는 상황까지 뭐 가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접근은 좀 지양해 주시고 대형주 위주로 만약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기술적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좀 뭐 누군가에게는 기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금융주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금융주가 이렇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고 굳이 따지자면 대형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JP모건 같은 경우에 사실 간밤에 또 부진한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네. 결국에는 금융주는 조금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약간 멀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 상황 봐서는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은행주의 소위 말하는 과거 생각해 보시면 리만 사태 때도 은행주가 불안하게 되면 전반적인 그런 영향들이 확산되거든요. 그쵸. 대형주라고 해서 이제 안전한 건 아닌데 뭐 솔직히 뭐 지금 현재 소형 그 지역은행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금들이 이제 대형 은행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 그렇긴 하군요. 그렇게 네. 지금 나오고 있고 상당한 자금들이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사실이지만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주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진다면
대형 은행 쪽으로 투자자의 자금이라든지 심리도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소형 은행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VB 사태, 크레딧 스위스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조금은 아쉽게도 시장에서 묻힌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네. GPT-4가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 네. 저도 들어가서 영상도 보고 거기서 뭐가 바뀌었나 좀 많이 봤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시험 보면 거의 상위권이라면서요. 네. SAT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봤을 때 GPT가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더 낫다는 그런 결과를 많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종목들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전문가 영역까지 이제 확대된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전 버전에서는 대부분 한 6천 단어까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5천 단어까지 올라왔고 앞서 그 전문가 쪽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전 버전은 하위 10%였으니까 거의 탈락 수준이었는데 그만큼 이 전문가 영역에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의 어떤 복잡성이 높아질 경우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것도 할 수 있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환각 그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환각 현상이요? 네, 이 스스로 좀 의식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건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CEO는 결함이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결함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글이라든지 AI 관련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대형주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매기가 최근에는 조금 느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종목을 본다면 이쪽으로 계속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 보십니까? 근데 어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기록했죠. 그만큼 이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실제 그 챗GPT가 나오면서 지금 빙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상황이고 일단 애저 클라우드 사용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업용 챗GPT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기업들이 이걸 이용해서 많은 사업 비즈니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듀오링고 같은 경우는 학습과 관련돼서 챗GPT4를 이용하고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교육용으로 이제 개발 중에 있고 Be My Eyes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시각 장애인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앱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게 늘어날수록 애저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변곡점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도 혹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몇 가지만 더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를 봐도 가장 강한 모습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려하는 거는 PR이 130배가 넘어가니까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포워드 PR은 지금 41배 정도 되니까 실적이 개선되면서 PR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챗GPT4가 이미지 검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검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미지와 관련된 기업, 특히 이제 어도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맞습니다. 시간화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작은 기업, 이미지 관련 기업인 게티 이미지 이 부분도 게티 이미지하고 셔터스탁 이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셔터스탁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지 관련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GPT-4 나올 때 기대했던 부분이 비디오 스트리밍, 비디오가 들어가는 검색도 가능한 걸로 예상했는데 요건 빠져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비디오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SVB 사태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발 금융 불안 시장은 어지럽지만 또 시장은 한켠에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GPT-4가 발표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묘하게 좀 빨간불 그리고 또 매기가 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US스탁 안동우 이사와 함께 오늘 이슈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